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째입니다. 야권이 위증 논란에 휩싸인 윤 후보자를 강하게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여론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퇴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후 임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이 문제 좀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법서를 좀 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인보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바로 오늘 먼저 얘기를 좀 나누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 인사청문회 때에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그 당시 영상입니다. 위증 논란. 그렇습니다. 일단은 팩트부터 좀 정하고 가죠. 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대진 법무검찰국장의 친형이죠. 예. 이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고 윤대진 국장이다. 네. 이것은 아마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윤대진 국장, 지금 검찰국장이죠. 그렇습니다. 윤대진 국장이 당시 과장인데 윤대진 중수부 과장이 이제 이남석 변호사를 이제 자기 친형한테 이제 변호를 좀 해주라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지금 아마 정리되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알아보느라고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그 윤석열 후보자 측과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과 변호사. 이 변호사가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윤 후보자 측은 이남석 변호사는 그냥 현직이 아닌 믿을 만한 검사 후배, 즉 사람으로 본 것이고 위원들이나 지금 사퇴를 압박하는 위증을 의심하는 여론은 이남석 변호사를 말 그대로 그냥 변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 그 사건은 경찰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압수영장을 계속 검찰에 신청했다가 6번 정도 기각을 됐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필요한 변호사를 하려면 오히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게 맞죠. 그렇죠. 경찰 출신 내지 경찰 일을 많이 하는 그 단계의 변호사를 소개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남석 변호사를 언급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또 윤대진, 이남석 같이 수사하고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전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굳이 뭘 하려고 소개했다기보다는 이남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법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이 좀 하는 게 좀 편치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좀 왔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저도 같이 보셨고 또 그 시청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문제된 부분 자정가가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윤 후보자가 얘기한 것도 이남석 변호사라는 그 직책이라고 그럴까요? 그 신분은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가 이남석 변호사 아십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윤 후보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윤 후보자가 좀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녹취 자료가 공개될 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절대 소개한 적 없다라고 주광덕 의원 질문에 답한 다음에 11시 40분에 뉴스 타파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결국 결과론적으로 윤 과장이라는 얘기 계속 하기 때문에 경찰서 나갔던 거는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좀 그냥 얼버무렸다고 저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자리에서 이건 위증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는. 다만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 논란이 된다 그러면
후보 자질에 아주 중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이게 인터뷰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진실되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또 얘기해야 될지 버전이 한 서너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답변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답변했던 소개한 적이 없다. 만약에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저는 준비를 저도 뭐 국방부 같은 데 근무를 하다 보면 그 국회 담당 이런 걸 할 때 질문지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합니다. 4-5시간씩. 이 질문은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정도면 이거는 그 답변이 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속 나오는 이남석이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윤 후보자 측에서는 그냥 검사 후배, 당시에 그 윤우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그래서 아마 후견인 입장에서 좀 네가 가서 한번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남석 변호사의 신분이 변호사니까 또 이쪽에서 볼 땐 변호사가 맞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오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같이 근무를 했고 아마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준 씨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전 서장도. 신분관계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문제면 변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시킨다고 봐야 되지 무슨 외압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전화변론이 있습니다. 전화변론은 검찰 단계에 왔을 때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그런 거를 맡긴 다음에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해서 변론하는 건데 이거 단계는 경찰 단계예요. 경찰 내사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아무 의미도 없는 또 그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사하고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택도 없는 사람을 변호사로 넣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이 사건을 잘 풀고 싶고 외압을 행사하고 싶다면 최초에는 그냥 경찰이나 일반 변호사를 넣고 검사한테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남석을 하든지 뭘 하겠지. 그 단계가 좀 안 맞다는 게 저는 이남석이라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방점이 아니고 이남석이라는 인간적 방점에 그 포인트를 맞추고 소개가 같지 않을까. 이건 전 순전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고요.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논란이 되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2012년에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로 한 내용 중에 이남석이한테 내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 측에서 반박하기가 참 힘들겠어요. 일단은 가보라는 거지 선임계를 내거나 형사사건에 어떤 소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행정처분, 그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알려진 사실이고 다만 지금 보도에 따르면 형사 판결문에 이남석 변호사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형사 변호사로 선임계는 넣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활동을 한 게 아니냐. 그게 지금 야당 측 공격 주장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도 좀 똑같다 생각을 해요. 경찰 단계이기도 하고 선임계를 넣어야 변호사지 안 넣으면 이게 전화변론이든 적법변론이든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소개해준다 해도 제가 일을 하지도 않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전화해줘도 내가 변호사 선임계를 넣고 그 활동을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려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지금 확인이 됐고 다만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따져보질 않고 판결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형사재판에 선임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남석 변호사, 그다음에 뭐 지금 윤석열 후보자하고는 직접 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측근들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에 윤 전 서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그렇죠. 내서 그거 담당했죠. 예, 그걸 담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 행정소송 사건을 이남석 변호사가 맡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2012년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서장,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죠. 네. 자주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상태도 보고. 근데 이제, 윤우진 서장이 죽고 싶다.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이런 증상이 상당히 좀 보였고 그래서 그때 판단한 것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마 그 행정청에서 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입니다. 정확히는 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윤우진 서장에 대한 그 징계처분, 해임처분하기 위해서 출근 명령을 내립니다. 출근 명령. 그렇죠. 예, 근데 출근 명령을 내릴 당시에 이 윤우진 서장이 안 받으니까. 예. 네. 아마 외국으로 도주를 했던가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외국에 갔던가 잠적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행정청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이것을 본인한테 개구라고 합니까? 이게 공지를 해야 돼, 통고를 해야 되는데 네. 통고 받을 사람이 없으니 이남석 변호사한테 우리가 이 변호사한테 보낼 테니까 이걸 받고 있다가 전달을 해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게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대리인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선임계를 냈지 않았느냐.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은 형사사건을 맡은 거 아니냐. 대신 이 얘기는 하더군요. 네. 변호사 선임계를 할 때 선임 목적입니까? 선임 이유입니까?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원래는 이 뭐랄까요? 피의자로 할까요? 형사사건. 형사사건. 네. 이 대상자가 지금 국세청에서 보내는 공문을 받지 못하니 이것을 공문 접수 대행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맡겠습니다라는 이유를 썼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쓰는 경우가 잘 없죠. 예. 이렇게 문제될 줄 뭐 당연히 몰랐을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형사사건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전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박모 변호사입니다. 박모 변호사가 조사부터 해가지고 재판까지 다 수행이 됐고 예. 지금 그런 통고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남석 변호사니까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게 아니냐 이 부분인데 네. 일 자체를 안 했다면 비록 기재는 사실 저도 직원들이 합니다. 제가 뭐 다 기재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형사만 뭐 이렇게 하고 행정만 하고 이렇게 네. 말은 그렇게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되게 불안해한다면 그렇죠. 내가 당신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기 위해서 굳이 그걸 특정 안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석해도 전 별다른 무리가 없는데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공교롭게 그렇게 또 맞물려 가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잠깐 좀 쉬어갈까요? 변호사님께서도 형사사건 많이 하시고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처음 수사를 당하는 그런 용의자들, 피의자들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면서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뭐 예컨대 뭐 음주운전, 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건 혼자 가도 그냥 조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나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변호사랑 같이 간다 하더라도 크게 변호사 해줄 게 없습니다. 옆에 앉아서 이제 좀 마음에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해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좀 높은 분이 극단적 선택했는 것도 있잖아요. 검사장급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당연한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사를 받은
지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정리가 잘 됐는데 그때 그 지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변호사를 꼭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님이셨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엄마 같더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는 뭐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옆에 있어 줍니다. 계속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사실은 변론 과정에서 뭐 그 조사 과정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변호사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는 입장이고 개인이 수사하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막을 수도 있고요. 근데 대놓고 막지는 않아요. 눈빛으로 막아줘요. 저 같은 경우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 피의자가 알고 답변을 좀 안 한다든지 답변을 미룬다든지 그래서 같이 갔을 때 나오면서 저 우는 분도 봤거든요. 그렇죠.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었는데 제가 해준 게 없어요. 가만 앉아 있으니 다인데 같이 있어준 게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형사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특히 가사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변호사의 어떤 숙명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죄진 것 같아요. 가까 옆에 앉아 있으면 막 혼을 내는데 고개 푹 숙이고 제가 뭐 성범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있는데 같이 사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인상이 푸근하셔서 그렇게 좀 도움을 바라는 그 의뢰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형사 사건을 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자가 그 뉴스타파 기자와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남석 변호사를 뭐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 현직에서 본인이 맡기가 부담스럽고 또 자기 스스로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법 의식에서 이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 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남석이라는 변호사가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는 변호사법 위반이 소지가 있어요. 소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알선, 알선은 아니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 같아요. 굳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당이 만약 필요하다면 고발 바로 하죠. 그 변호사가 몇 명 있으면 엄청 많거든요.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근데 계속 검토 중이다. 뭘 검토합니까? 보면 금방 나오는데 위반 36조, 변호사 36조 위반이냐, 37조 위반이냐, 아니면 직권남용죄냐 이거 따져보면 되는데 못한다는 거는 곧 좀 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 사건에 관련되게 난 못하겠다. 그 부분이 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뭐 판결문에도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당시 이철규 경기청장이 윤대진 당시 첨수부과장 대검 첨수부과장이었는데 그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에 파견돼서 수사를 하죠. 그러다가 이철규 경기청장을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무죄로 이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때 뭐 좀 정보전이 좀 오갔던 모양이에요. 그 정보경찰이 뿌린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물어봤다. 그런 문자들이 많이 뿌려졌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글쎄요, 그 부분도 사실 확인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싸웠다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좀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경찰의 가장 높은 사람들을 검찰에서 구속하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검사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경찰 또 검찰도 대검 정보과가 있습니다. 범정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그걸 다 믿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문자에 보면은 윤석열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얘기를 꺼낼 때 윤석열이 보낸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보낸 이남성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 기정사실화해서 했는데 문자는 공개되지가 않았죠. 이상하잖아요.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거기에 이남석 그 변호사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을 때 네. 본인은 윤석열보다는 윤 과장이라고 했을 것이다. 보냈다면. 윤대진. 근데 윤대진 과장도 있었고 윤석열 과장도 그때 예. 대검 중수 이과장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바로 이제 특수일부장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는 문자를 보냈을 당시는 그 윤 과장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중수과장을 했을 때. 네, 대검 과장이.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혼선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윤 과장이 첨수 과장이 한 명 있었고 대검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후보자였고 그러니까 윤 과장이라 하면 둘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윤 과장 하면은 윤 후보자로 지목이 가능하다. 근데 기자가 당시에 윤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할 때는 이런 문자가 있고 그 문자에 윤 후보자의 이름이 나온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김진태 의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자를 보낸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윤 과장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이 정확하게 등장했다라는 것도 문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부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윤 과장일 수도 있고 예. 윤대진 과장일 수도 있고 윤석열 과장일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 네. 문자가 윤석열이라고 썼는지 윤 과장이라고 썼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언론에 지금 최근에 네. 바로 이제 최근에 보도된 거는 윤 과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예. 윤 과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한편 일각에서는 윤대진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얘기도 있고 예. 윤석열이라고 100%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정보가 좀 세탁되거나 나쁘게 지금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짚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 특수일부장이 전화를 네. 받았을 텐데 2017년이죠. 2017년 12월. 네. 2015년 2015년 네. 7월 2015년 12월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는데 전화를 딱 받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 둘은 그렇게 부르니까는 그대로 옮기면은 대진이가 이렇게 힘들고 일이 많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보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 나왔죠.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자는 그때 당시에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말려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다.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친형제처럼 대윤소윤이가 불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좀 자승자박을 한 그런 꼴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아끼는 상당히 진짜 대윤소윤입니다. 예. 정말 친하고 성향도 유사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기자가 넘겨짚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답변했고, 근데 지금 청문회 왔을 때는 지금 기자랑 답변한 거를 제대로 답변해야 될지 아니면 예. 진짜 진실을 답변해야 될지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게 제가 모두에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질문은 당연히 할 거, 이거는 윤우진이 그 대상이 되면 이 질문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네. 한국일보나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정확하게 소개한 적 없다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주광덕 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다 말려들고 그냥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 과장을 아끼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했던 거지, 진실을 봤을 때는 소개하거나 어떤 선임하게 하거나 이런 정황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제 윤 후보자 측 그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당시에 그 기자하고 왜 그런 통화를 했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 본인이 안 보냈는데 윤 후보자가 당시에 그랬답니다. 차마 대진이가 했다고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왜 그걸 계속 그 본인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그때 당시에 사실이 아닌 거를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과 청문회 때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일관되게 간 것이다. 그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변호사 박 변호사 실명이 나왔습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까? 뭐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 둘은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부장 검사 출신이고 두 사람이 선임한 게 맞더군요. 네. 그리고 그 박 변호사가 윤 서장의 사건을 형사 변론했습니다. 형사 변론했고요. 네.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다는 편 드는 게 저는 예. 제가 그냥 경험하고 느낀 대로 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거듭 확인한 팩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좀 보시는 말아주시고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걸 보고 또 언론에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우리가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의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취재한 그게 100% 맞다고 또 할 수는 없는 알겠습니다. 거고. 중요한 문제가 네. 이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원래는 1순위였어요. 윤대진 그랬죠? 검찰국장이. 네. 뭐 누가 보면 뭐 볼 것 없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 뭐 법 위반 아닙니다. 윤대진 국장은 친족이기 때문에 네. 그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예. 만약 선임시켜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다. 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으로 임명하기는 어렵고요. 한동훈 씨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윤석열 그 대구 고검 검사가 막 그 지검장 되면서 바로 검사장 되면서 네. 된 것처럼 아주 파격 인사를 간다 그러면 기수가 한참 밑에 있는 한동훈 지금 27기죠, 3차장. 예. 중앙지검 3차장인데 예. 지금 수사 잘한다는 평이 있고 네. 뭐 복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오히려 윤대진을 좀 뺄라 하다가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3차장이 상당히 좀 검객입니다.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되죠. 칼 쓰는 검자가 뭐 그 칼자는 아닌데 검사 보고 잘 수사하고 잘 만드는 사람을 검객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제대로 된 검객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3차장이 누구냐면 그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올 때 네. 카메라가 들이댑니다. 그때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제지를 했던 신사적으로 제지를 했던 안경 쓴 그분이 바로 3차장입니다. 젊어요. 근데 27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야당이 결국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뭔가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통과가 되고 윤대진 국장이 이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만약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뭐 피하려고 그러다 더 무서운 걸 만나는 예.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그 참 이 관운이라는 게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걸 있어요,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윤대진 카드, 의혹 카드, 윤우진 카드죠. 윤우진 카드.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올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봤는데 좀 얻어 걸렸다고 할까요? 좀 일부는 좀 소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수 씨 모친 비투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